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연준 의장이 시장 우호적인 발언으로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작한다라는 한마디에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과매도 이후에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타이밍상으로도 적절한 어떤 그 발언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하이브를 비롯해서 낙폭과된 성장주 전반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그 매수 입장 혹은 매수 관점에서는 자신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 하이브 지금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 사실 그 어느 시점, 어느 가격대가 진 바닥이다. 저도 이제 단언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의미는 없어 보여. 그것은 이제 사실 시장이 결정하겠죠. 시장이 상당 부분이 아니라 뭐 상당 부분 정도까지만 아니라도 적당하게 이제 안정세만 보인다면 일단 그 30만 원 미만은 뭐 과매도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뭐 비이성이 지배하는 과매도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상반기에 상반기 중에서도 2분기에 이제 그 강력한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주가는 이제 그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앙드레 코슬라니가 한 얘기가 되겠는데, 심리가 80%, 수급이 20%라고 하는데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이슈가 되겠죠. 이슈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당 부분이 아니라 적당하게 시장의 안정만 찾는다면 상당 부분 좋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작년 장세까지는 사실 그 성장주 전반이 거의 뭐 사실 그 동행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올해 이후부터는 특히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성장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상당 부분 심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하여튼 그 모멘텀들, 하이브 모멘텀들에 대해서 오늘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달러당 1,200원이 이제 최고점이었는데 1,200원을 이제 살짝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최근에 또 이제 지금 차트만 봐서 이제 개파락이 사실 달러와 대비 이제 워낙 강세가 되겠죠. 일단 그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기조도 일단 그 워낙 강세였던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 여하튼간에 원화가 가파르게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또 그 지금 외환시장 자체도 상당히 안정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1차적으로 이제 따라당 1,2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항선. 만약에 다시 또 1,2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또 한번 주식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는데, 일단은 그 1,200원 정도가 저항선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이제 오늘자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이제 4분기 이제 프리뷰하고 2020년 가장 빛날 IP 경쟁력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좀 하향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4분기 영업이익이 75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략적으로 한 830억대, 하여튼 컨센서스가 이제 830억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좀 줄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750억 역시도 사상 최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3% 급증했고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줄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미국 내 물류 차질로 이제 MD 판매가 원활하지 못했다는데,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2021년 앨범 판매량, 신규 라인업 성장 확인, BTS 의존도 완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이브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 입대가 되겠죠. 이제 올해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사실 좀 구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군대는 이제 입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대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또 입대가 안 된다. 안 되면 이제 병역 혜택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너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입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좀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또 활약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그 분기 구작 판매량이 2020년 평균 40만 장에서 2021년도 100만 장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이제 팬덤 확장세를 입증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신규 라인업이 성장세도 확인할 수 있었다. TXT의 연간 판매량이 181만 장,
2020년 대비 2020년 83만 장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븐틴의 그 미니 앨범 있죠. 그게 9집인가가 이제 200만 장을 돌파했고 또 이제 신예 엔하이픈도 이제 100만 장을 돌파했다 그러죠. 그래서 BTS의 의존도가 계속해서 완화됐고 특히 이제 그 직접 매출보다 이제 간접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 기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이제 매출이 집중되는 것은 좀 위험하죠. 그런 어떤 그 사업 모델은 또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자, 콘텐츠와 플랫폼이 견인한 2022년 모멘텀. 상반기에는 네이버의 통합 플랫폼, 브이라이브죠. 그 다음에 NFT 플랫폼. 이게 제가 NFT가 이게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봅니다. NFT 상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월 15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14일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이게 웹툰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웹툰 공개를 시작으로 게임 등 콘텐츠 사업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상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1년 올해 예상 영업이 1920억 정도로 잡았어요. MD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2천억대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되겠죠. 2022년도 예상 영업이 4,200억을 잡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하가 이제 3천억은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이타카 홀딩스 있죠. 저스트 비버라든가 아리아나 그란데 작년에는 이제 그 0점 정도 마친 거였다면 올해부터 이제 연결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악의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사 보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3,500억 정도입니다. 아니면 3,300억, 500억 정도 보고 한 40% 이상은 다 4,000억 이상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뭐 제가 항상 누차지 말씀드리지만 3,500억 정도만 넘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예, 그리고 또 실적은 결국은 주가로 이제 바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어떤 불확실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이 아니라 적당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말고 뭐 점차적으로 좀 느슨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하이브의 가치가 충분히 시장 내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또 보시면 하면 이제 하나금융이죠. 하나금융증권의 이제 1월 11일자리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이 이제 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들이 연결되어 있는 2분기죠. 2분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저희 특히 회원분들한테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한번 보자. 올해 상반기까지 뭐 시장이 크게 불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러는데 상반기 그것도 이제 그 2분기 쪽에 이제 모멘텀들이 이슈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물론 그 시장이 안정을 차지하지만 이슈가 제대로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일단 시장 안정이 중요하니까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뭐 사족을 단다면 사실 그 나스닥은 누가 보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사실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지금 각 대선 후보마다 뭐 5,000포인트다, 뭐 4,000포인트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올해는 한국 증시가 하여튼 그 재평가에 좀 원년이 되고 나아가서 재평가를 넘어서 하여튼 그 프리미엄 시대가 이제 열려야 된다고 봐야겠죠. 우리 역량도 이제 많이 사실 그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하나금융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을 좀 더 낮게 잡았어요. 앞서 이제 그 한국투자에서는 이제 750억을 받는데 지금 716억입니다. 716억. 자, 716억 자체도 사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될 것 같아요. 자, 뭐 보시게 되면 주요 매출로는 이제 세븐틴 컴백 200만 장이 넘었죠. BTS LA 투어 4회 진행했죠. 전 4회 전체가 다 매진됐죠. 온라인 투어도 있었고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준 거의 주 요인이 MD 물류 차질로 인해서 MD 매출이 이제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이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이슈가 모두 2분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유기적인 게 사실 듣기는 좋죠. 비유기적인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타카홀릭스, 브이라이브, 두나무 이런 비유기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유기적에서 이제 유기적 성장으로 전환이 되어 있죠. 다만 관련된 이슈가 모두 2분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2분기면은 여러분들 그 뭐 4월서부터죠. 4월서부터. 지금 이제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한 수입니다. 시간만 우리가 견뎌낸다면
주가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조정받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 오를 때는 단방에 올라버려요. 단방에. 뭐 한두 달 만에 다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닥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된다면 매도세가 많이 조정을 통해서 매도세가 많이 이탈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전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하여튼 그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NFT 사업은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지는 만큼 유어스가 핵심인데 2.0 업데이트가 2분기에 계획되어 있다. 뭐 브이라이브 커머스 2.0 업데이트를 이제 브이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오랫동안 기다린 이타카 홀딩스, 뭐 저스틴 비버 잘 아시죠?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등 입점 가능성이 높고 입점하겠죠, 뭐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2.0 업데이트, NFT 거래소 설립, 이타카 홀딩스 입점, BTS 컴백 모두 2분기 연결된 이벤트이며 레이블 등의 M&A도 NFT 거래소 설립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상반기는 오프라인 투어, 그리고 투어 재개, 그리고 신인 여자 그룹 2개 팀, 그리고 또 BTS 관련 게임 출시, 뭐 웹툰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강력한 어떤 모멘텀들, 이슈들이 2분기에 상반기, 그것도 이제 2분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얘기한 바가 되겠죠. 여기 또 항상 빠져 있는 게 그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죠.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 1월 때 이번 달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를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UMG는 세계 3대 뭐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죠. 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금 그 작년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을 1880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880억이면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MD 매출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써놨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 3,550억인데, 하여튼 3,500억만 넘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 만약에 이제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1,900억으로 들고, 1,900억에서 3,500억이면 여러분들 1,600억이 증가해요. 1,600억이.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 증가율을 따져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한번 볼까요? 아래 보시면 이제 주요 아티스트 위버스 가입자 수 변화 보시면 이제 2010년 10월하고 2021년 12월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위버스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급격하게 거의 뭐 더블 이상 증가를 합니다. BTS는 더블 이상 증가하고 TXT도 이제 거의 더블, 다 더블이에요. 엔하이픈도 뭐 더블, 세븐틴도 뭐 거의 더블. 블랙핑크는 아직 이제 작년 11월 달에 지금 입점을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AU 추지, MAU가 이제 그 한 달간 이제 활동 유저 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MAU도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일봉 차트 보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시 15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8,000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소 좀 밀리고 있는데 앞서도 조금 이제 걱정한 게 거래량이 지금 안 붙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15만 주에 불과하거든요. 대략적으로 50만 주 이상 수반이 돼야 됩니다. 50만 주 이상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주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부족하면 팔고 싶은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막 적극적으로 잡아먹으려면 거래가 터져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50만 주 이상 거래되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화면 보시게 되면은 6월서부터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지난 그 6월 29일 날 그 블럭들이 있었죠. 286만 주 블럭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스탁 인베스트에서 갖고 있던 지분 뭐 7%대 지분을 국내 기관들이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이제 블록들 가격대 28만 4천 원이거든요. 기관들이 여러분들 뭐 자선사업권 아니에요. 기관들은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이윤을 목적으로 결합된 조직이죠. 그러니까 기관이 28만 4천에 받아줬고 지금 이제 어제 저점이 대략 28만 8천 원이었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일치가 돼 있어요. 기관들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소는 자기네들 평균 매수 단가 이하로 깨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를 뭐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일단 그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뭐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8%대 8.9%까지 할인해서 블록들이 했기 때문에 악재로 반영이 되는데 저는 그 악재로 해서는 안 돼요. 워낙 많이 남은 거죠.
그 스탁 인베스트는 뭐 수익률이 그때 뭐 몇 프로 남았다고 그러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상장되기 전에 일단 받은 거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그 당연한 거고 그 28만 원에 그 280만 유를 받은 기관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그 가격대 살짝 위가 되겠는데 그 시점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21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121선. 121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21선이라는 것은 6개월 이동 평균 가격이에요. 반년이 되겠죠. 그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접근하게 되면 최근 6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될 수 있고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흔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121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120선이 32만 원인데 32만 원을 좀 회복해 줘야 됩니다. 32만 원을 빨리 회복해 주고 그 위에서 안차고 있다면 이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 주식이 아직까지 제가 바닥이라고 단언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제 그 바닥에다 이제 까불었다가 댓글도 보니까 욕도 좀 많이 얻어먹었는데 하여튼 그 주가가 뭐 우리가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언젠가는 이제 바닥을 찍을 텐데 바닥을 아는 것만큼 주가가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드 시점 28만 원대가 만약 진 바닥이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그런 전제하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매도죠. 비이성적인 과매도 단계에서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대는 제가 자꾸 과매도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가격대를 의미하는 거죠. 본질을 깨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따라가면서 팔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은 지금은 물려도 행복하죠. 사실 가급적이면 따라 사지 마시고 좀 밀릴 때 나눠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회원 가입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하여튼 그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이제 그 전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지만 여러분들 좀 견뎌내시면 반드시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